시간,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덧셈 그리고 뺄셈은 어떻게 계산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해보고 이어서 뺄셈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의 덧셈부터 확인해 볼게요. 0.8 더하기 1.4의 계산입니다.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으로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0.8, 그럼 0.8은 주어진 1을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요 하나만큼이 0.1인데 0.1 8개만큼을 색칠하여 0.8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1.4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모두 칠하고 그 다음에 0.4만큼을 더 칠해서 1.4로 나타내 준 거죠. 이렇게 1만큼은요, 색깔을 달리해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했을까요? 아래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0.8만큼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 빈 곳 있었죠? 이 빈 곳을 채워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1, 하나, 둘만큼을 더 가져와서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1만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만큼 남는 것에다가 또 이렇게 2개만큼을 더 더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또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1, 2가 되는구나. 거기다가 0.1이 2개 더, 그러면 2와 0.2만큼을 우리는 2.2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두 소수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2.2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두 소수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0.1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두 소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0.8은 0.1이 8개예요. 1.4는 0.1이 14개인 수죠. 그러니까 두 소수의 합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 0.1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8개하고 14개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하면 0.1이 22개인 수가 되는 거죠. 0.1이 22개인 수를 바로 2.2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방법은요, 0.1의 개수의 합을 통해서 두 소수의 합을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 세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보니까 세로로 계산을 하자라는 말이 주어져 있네요. 우리 자연수의 덧셈도요, 세로로 계산을 해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도 세로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맞출 거냐? 소수점. 이것을 맞춰주어야 한다. 소수점 맞추기.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쓰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릿수끼리 더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하고 4를 더해 12 받아 올림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01을 더해서 2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줄 거냐면 소수점 내려찍기. 바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1단계 소수점 맞춰서 세로로 적어주자. 2단계 같은 자릿수끼리 더해주자. 3단계 소수점을 내려찍자.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올림이 있을 때는 받아올림에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 원리를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소수 한 자릿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역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림 대신에 이번엔 수직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선도 커다란 의미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여기 0에서 1까지 1을 똑같이 10개 칸으로 나눈 것 중에 이 한 칸만큼을 0.1이라고 하는데요. 0.1 13개가 모이면 1.3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0.1 6개만큼 빼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는 부분은 0.7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1.3 빼기 0.6을 계산하고자 할 때 0.6만큼을 수직선에서 되돌아간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만큼에서 0.6만큼을 되돌아갔더니 이때 0.7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쉽게 그 값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방법으로 0.1이 몇 개인 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이건 0.1이 13개인 수예요. 또 0.6은 0.1이 6개인 수입니다. 따라서 두 소수의 차를 구한다? 이건 0.1의 개수의 차를 구하여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13개와 6개 개수의 차는 7개가 되는 거죠. 0.1이 7개이면 바로 0.7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1.3 빼기 0.6, 0.1의 개수의 차로 확인해 보았더니 그 답이 0.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방법까지 해결이 됐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상한 것처럼 세로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단계는 덧셈을 할 때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소수점을 맞추어 세로로 씁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 수끼리 뺍니다. 그런데 3에서 6을 뺄 수 없어서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합니다. 그러면 13이 될 거고 6을 뺐더니 7이 되더라. 0에서 0을 빼니까 0이더라. 그리고 난 다음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자. 따라서 세로를 계산하여 0.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에 관련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교과서 내용 학습 문제 만나볼게요. 이 문항을 보면 주연이는 시장에서 참외 2.5kg과 토마토 2.7kg을 샀습니다. 주연이가 산 참외와 토마토는 모두 몇 킬로그램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 실생활 문제죠.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식을 하나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2.5 더하기 2.7이라고요. 그런데 두 소수의 합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건가요? 선생님은요, 세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 더하기 2.7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 무엇을 맞춰주었나요? 이렇게 소수점을 맞춰서 적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소수점을 맞춰 적는 것은 세로로 계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합니다. 5하고 7을 더했더니 12, 그리고 1, 2, 2를 더하면 5,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소수의 합은 52?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마지막에 이 소수점을 반드시 그대로 내려 찍어야 해요. 따라서 두 소수의 합은 5.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5.2
0.2kg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의 계산에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수점을 맞춰 쓰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 또 하나는 계산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소수점을 찍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실수가 많으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떤 수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서 0.6을 빼야 할 것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더하였더니 2.3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해 보세요.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수이기 때문에 모르는 수? 그래서 모르는 수에 제일 앞에 미음 있죠? 아, 선생님은 그래서 네모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수에서 0.6을 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0.6을 더하였더니 2.3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즉,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 주어야겠어요. 2.3 빼기 0.6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이럴 때에도 2.3 빼기 0.6 이렇게 소수점을 맞춰 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자릿수끼리 빼볼 거예요. 3에서 6을 뺄 수 없습니다. 받아내림을 하세요. 13에서 6을 뺐더니 7이 되고 1에서 0을 빼면 1이 되더라.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자. 따라서 1.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어떤 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1.7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르게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답니다. 문제의 유형을 잘 가려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번엔 소수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 원리인데요. 0.73 더하기 0.28의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이 화살표 부분이 0.73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0.28만큼을 더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이 경우 수직선에서 이 작은 눈금 한 칸이 0.01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0.28이라고 하는 건 0.01이 28개 모인 거잖아요. 따라서 0.73에서부터 이렇게 0.01 28칸만큼을 더 간 곳, 그렇다면 여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1하고 1과 그럼 1하고 0.01만큼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1.01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두 수의 합을 구해 보았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세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건요, 순서를 나타내 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소수 둘째 자리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하고 8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11 이렇게 받아 올림하여 나타내주고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받아 올림한 것과 함께 더해주어야겠죠. 172를 더하면 다시 10.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 올림을 하고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에는 0을 써서 나타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의 자리를 계산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 0, 0을 더해서 1이 되었다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계산한다. 어떤 순서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산의 순서를 잘 가려줘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소수 두 자릿수의 뺄셈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예를 들어 0.92 빼기 0.58의 계산입니다. 이럴 때 그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0.01이 몇 개인 수로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0.01이 몇 개인 수? 그럼 0.92는 0.01이 92개이고요. 0.58은 0.01이 58개인 수입니다. 따라서 두 소수의 차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0.1의 개수의 차를 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92에서 58을 빼주세요. 그랬더니 34가 되잖아요. 그럼 0.01이 34개인 수로 이때 0.34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죠. 여기서는요, 0.01의 개수의 차를 통해서 두 소수의 차를 구해 본 거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할 것은 바로 세로로 계산하기인데요. 이것도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0.92 빼기 0.58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소수 둘째 자리 수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2에서 8을 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하세요. 그렇다면 12에서 이렇게 8을 빼니까 4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를 계산합니다. 8에서 5를 빼니까 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의 자리로 갑니다. 0에서 0을 빼면 0이 되지요. 이 경우도 마지막에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서 나타내줘야 하는 거예요. 세로로 계산하기의 방법까지 그 핵심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선생님이 알려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0.2 빼기 0.14의 경우. 그런데 이때 우리 친구들이 소수 둘째 자리부터 계산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쓰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0.2 빼기 0.14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요. 소수점 아래 오른쪽 끝에 뭐가 있다?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계산해 줘야 합니다. 0에서 4를 뺄 수 없어서 받아내림을 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10에서 4를 뺀 거니까 6이 되는 거고 1에서 1을 빼면 0, 0에서 0을 빼면 0, 소수점을 찍어서 0.06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계산에서 실수가 없어야 여러분이 소수의 뺄셈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핵심의 개념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교과서 내용 학습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부터 차례차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0.75 더하기 0.42. 자, 선생님은요, 세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로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소수점을 맞춰서 세로로 써줘야 한다. 바로 이거죠. 그럼 이제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해주세요. 5에다 2를 더해 7이 되고 7하고 4를 더해 11. 100을 더해서 1.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소수점을 내려 찍어주세요. 따라서 1.1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0.27 더하기 0.98 이것도 더해볼까요? 7하고 8을 더해 15, 129를 더해 12, 100을 더해 1.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25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0.69에다가 0.52를 더해 줄 거예요. 9하고 2를 더해 11, 165를 더해 12, 100을 더해 1, 소수점 찍으세요. 1.21입니다. 그렇다면 0.31 더하기 0.89. 자, 1하고 9를 더하면 10.
138을 더하면 12, 100을 더해서 1, 여기는요 1.2인데요. 소수의 크기를 나중에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0까지 붙여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0.42 더하기 0.81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3이 되고 12에 1, 그렇다면 소수점까지 찍어서 1.23 이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모두 잘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의 결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1.25가 되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0을 생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맞춰 본 거예요. 문제의 답을 표현하여 2번을 골라서 해결해 줄게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와, 이거 10분의 1 나왔다. 여기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었죠? 우리 다시 한번 다져볼게요. 37.7의 10분의 1인 수와 6.02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차는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수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럴 때 37.7의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 자리수가 어떻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나요? 각 자리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소수 첫째 자리에 있던 건 소수 둘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돼서 3.77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수와 6.02의 차를 구할 수 있겠죠. 차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표현해 줄 거예요. 6.02 빼기 3.77. 그리고 이제 같은 자리 수끼리 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에서 7을 뺄 수 없어서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야 하는데 0이죠? 그렇다면 그 윗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주어야 해요. 12에서 7을 빼면 5, 9에서 7을 빼면 2, 5에서 3을 빼면 2, 소수점을 반드시 찍어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2.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차를 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소수의 10분의 1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수의 10분의 1은 반드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 자리수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것이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수부터 구해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두 수의 차를 구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부터 따져서 해결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봐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방법. 그림이나 수직선으로 알아볼 수 있고 0.1의 개수로 알아볼 수 있고 세로로 계산하여 살펴볼 수 있어요. 세로로 계산을 할 때는 소수점을 맞춰 세로로 쓰고 같은 자리 수끼리 계산한 후 소수점을 내려 찍어 답해주세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하여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